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뭔데 애들한테 그딴 걸 외우게 해? 세상엔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구독자분이 수상한 주술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탑사브라라카.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6학년이었고요. 보통 전학을 오면 6학년 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그 녀석이 딱 그런 희귀한 케이스에 속했었죠. 생김새는 까무잡잡한데 체격은 또래보다 한참 컸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말을 나눠보니까 어딘가 어눌한 표준어에 못 들어본 사투리가 살짝 섞인,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투리가 황해도 지역에서 쓰는 방언이었다고 하네요. 여하튼 그 녀석과 저희 무리는 금세 친해져서 하교를 하면 오락실에 가거나 도처에 널린 공터에서 해가 질 때까지 놀았었는데 어느 날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노는 거 지겹지 않냐면서요. 하지만 뭐 당시에 PC방이 있었기래요, 스마트폰이 있기랬습니까? 그래서 다들 뭐 다른 재밌는 거 있냐고 녀석에게 물어봤는데 녀석이 잠옷 진지한 얼굴로 말하기를 자기가 이북에 살 때 같은 학급에서 몽골에서 살다가 온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놈이 알려준 몽골식의 신기한 주술이 있다고 분위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당시엔 분신사바나 나홀로 숨바꼭질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들 눈이 동그래져서 녀석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이 말하는 그 주술엔 자연신앙의 힘이 깃들어 있어서 그 주술을 외고 마음속으로 완전히 통달을 하게 되면 초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지금 들으면 뭔 개소린가 하고 웃어 넘기겠지만 당시에 저와 친구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한참 슈퍼사이어인 어쩌고 하는 만화책이 유행하고 있었기에 설마 우리도? 하면서 말입니다. 녀석의 말에 완전히 넘어간 우리는 녀석이 알려주는 대로 거의 열창에 가깝게 읊어대기 시작했어요. 무카이 다이온 탑사브라라카 헤게르, 뭐 거의 외계어 수준으로 알아듣기가 힘들었는데 녀석의 말에 의하면 자연의 힘이여 내게 깃들라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렇게 들으니까 더 그럴싸한 겁니다. 같은 무리의 녀석 중엔 벌써 내 안에 알 수 없는 힘이 깃든 것 같다고 떠들어대기까지. 정말 그 주술에 깃든 힘이 있었던 건지 그 녀석은 다음날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세를 보이며 결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무리는 설마 그 주술 때문인가 하고 녀석을 찾아갔는데 녀석은 대뜸 화를 내면서 그 애의 기운이 약했기 때문에 그 힘을 버티지 못했을 뿐이라며 이북의 방언을 뱉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꼬박 외워져야 하고 이 뜻을 마음 깊이 통달해야 된다, 이 말만을 침을 튀겨가면서 반복적으로 강압적으로 설파를 했고 저희는 그저 그래 얘 말이 맞겠지 하고 그 다음부터 더 병적으로 그 주술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은 무리의 녀석들 중 둘, 셋, 넷이 연이어 결석을 했고 그 녀석들의 집에 가봐도 다 입원을 하기만 했지 정확한 증상이 없다며 걱정에 찬 얼굴을 한 부모님들밖에 뵐 수가 없었고요. 당시에 저희 고모가 그 동네에서 신당을 하나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무속인이셨는데 부모님께 알리고 가면 크게 혼이 날까봐 몰래 고모께 가서 이러이러하다 상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모께서 제 이야기를 듣더니 대뜸 벌떡 일어나셔서 굉장히 화난 얼굴로 너희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아냐고, 그리고 그 주술을 알려준 놈이 대관절 누구냐고 세상 떠나가라 화를 내시는데 그때서야 알았죠. 뭔가 잘못됐었구나라는 걸요. 저는 그 녀석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고모께서는 내일 학교 시간에 맞춰서 녀석의 낯짝을 한번 봐야겠다며 이 일은 절대 비밀에 붙이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 시간에 제가 떡꼬치 운운하면서 녀석을 고모께서 일러주신 경로로 유인을 했는데 녀석이 이상함을 느낀 건지 떡꼬치는 내일 먹고 오늘은 부모님 심부름 있는 걸 까먹었다면서 빠져나가려는 모양새를 취하길래 저는 그 자리에서 고모를 크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녀석의 얼굴이 흡사 마귀처럼 일그러지면서 당장 이거 안 놓냐고 손톱으로 제 얼굴을 긁으려고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고모께서 녀석의 뒷덜미를 붙잡고는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뭔데 애들한테 그딴 걸 외우게 해?
사자호라는 게 있으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고성의 샤우팅을 내지르셨죠. 그런데 같은 또래인 저도 몸이 움츠러들어서 벌벌 떨리는데 녀석은 미동도 하지 않고 고무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알 수 없는 말을 작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화들짝 놀란 고모께서 저를 그대로 들쳐업고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죠. 저는 고모께 왜 그러시냐고 이유를 물어봤는데 어린 네가 듣기엔 이해가 갈지는 모르겠다며 정확히 그 녀석의 입에서 나온 언어들을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주술이나 녀석에게서 풍겨지는 기운이 죽음에 가까운 에너지였대요. 그러니까 전학을 온 그 녀석은 그 녀석이 아니라는 말인데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녀석이 알려준 주술은 무언가의 존재에게 나 자신을 공양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 주술을 외우게 되면 무언가에게 지속적으로 몸의 양분을 빨아먹히다가 죽게 된다는 말이었죠. 녀석의 몸을 차지하고 있는 건 녀석의 양분을 공양받은 무언가인 셈인 겁니다. 고모는 녀석을 절대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말을 걸어도 철저히 무시하고 지내라고 당부를 하셨고요. 문제는 다음날부터 녀석이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는 거죠. 담임 선생님도 녀석의 부모님들과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며 너랑 녀석이 나름 가까웠으니까 녀석의 집을 알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녀석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녀석의 부모님이라는 사람들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때 무리 중에 있었던 녀석들 중에 그 4명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술을 외고 난 이후 원인 불명의 병세 때문에 장기간 입원을 했었는데 끝내 원인을 찾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당시에 고모님이 굿을 해주셔서 그 주술의 여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30년이 지난 지금도 궁금합니다. 과연 녀석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